안녕하세요. 수박이 엄마예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원룸 외에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원룸을 구하실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하면 내 방을 잘 구할 수 있는지, 잘 구할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크기, 방의 크기를 어떻게 봐야지만이 큰지 작은지를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채광.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벽면의 결로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수도나 변기 아니면 이제 하수구 냄새 같은 거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그 보일러가 개별 보일러가 있어야지만 온수가 따뜻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음이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소음은 별다르게 뭐 얘기할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원룸이 아파트보다 이제 건물이 이제 튼튼하게 지어진 게 아니라서 이제 옆방을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층간 소음도 위아래 층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중개를 하면서 많이 느낀 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첫 번째로 제가 위치 먼저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곳이 바로 위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 그리고 걸어서 지하철에서 한 5분 거리냐 뭐 10분 거리냐 15분 거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무조건 역세권이라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소음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도로가 좁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차가 많이 운행하지 않는 곳이 소음이 적어가지고 사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녁에 잘 때 불빛이 강하거나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빵빵거리거나 이러면은 많이 힘들거든요. 잠을 이렇게 잘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넓은 도로는 소음이 많이 심해요. 차들도 많이 쌩쌩 다니고 위치가 좋아가지고 그 살기는 편하지만은 대신에 소음에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특히나 이런 곳은 아래층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술집이나 뭐 이제 카페 같은 게 들어와 있다 하면은 담배 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드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곳은 좀 피하면서 안쪽 골목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보로 5분에서 10분 이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크기예요. 방을 보실 때 내가 들어갈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모르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작은 방을 4평, 중간 방을 5평, 큰 방을 6평이라 얘기해요. 화면에서 보시는 방들은 지금 제가 5평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방을 볼 때 크기를 어떤 거에 기준을 두냐면요. 침대를 놨을 때 내가 남는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보신 방 같은 경우는 침대가 있으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침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을 움직여 가지고 내 보폭에 의해 가지고 침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니까 남는 공간이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해 가지고 방의 크기를 좀 가늠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대부분 가격이 1000에 뭐 40, 뭐 500에 45 이 정도 가격은 5평에서 5.5평 이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6평이라고 하는데 6평을 가장 많이 선호하긴 하는데 5평이 가장 평준화되어 있고 많이 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세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채광 보는 방법이에요. 창문을 열었을 때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햇빛이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끔씩 손님들 오면은 남향방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남향이면서 앞이 트여 있으면은 햇빛이 쨍쨍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런 방을 찾기가 너무 쉽지는 않죠.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광 보는 방법을 그 앞이 트여 있고 안 트여 있고의 차이로 좀 많이 보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시는 방처럼 앞에 건물이 있으면 아무래도 햇빛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별로인 방이고요. 두 번째로 보실 방은 앞이 트여 있어요. 근데 마침 앞이 트여 있으면서 남향이라서 햇빛이 잘 들어오죠. 이런 방들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앞이 트여 있는 방이 대부분 북향일 경우도 많고 꼭 남향일 수는 없거든요. 남향이어도 앞에 건물이 막혀 있으면은 채광이 안 좋아요. 하지만은 북향이어도 앞이 트여 있으면은 어느 정도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앞이 트여 있는 쪽을 선택하는 편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남향인데 앞에 건물이 있다, 햇빛이 안 들어올 것 같은지 들어올 것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건물 외관을 확인해 보세요. 건물 외관을 확인하시면은 앞에 건물하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햇빛을 상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가고 싶은 방의 창문의 위치에서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를 좀 가늠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보시는 방은 완전 채광면에서는 A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도 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들을 찾으면 좋지만은 이런 방들을 많이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데, 감안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외관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이제 벽면의 그 결로나 곰팡이 상태예요. 육안으로 보고는 솔직히 말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곰팡이가 생겨 있으면 집주인이 이미 도배를 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벽면을 저는 좀 만져보는 편이에요. 벽면을 만져봤을 때 좀 축축하거나 그러면은 이미 습기가 차여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염려가 많이 크죠. 하지만 이제 벽면이 뽀송하거나 봤을 때 뭐 깔끔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벽면은 창문 쪽에 있는 벽면이에요. 대부분 결론은 창문에 이 찬바람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창문 쪽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원룸처럼 이렇게 창문에 빌트인이 되어 있는 이런 가구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결로가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건 근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퇴실할 때 이 곰팡이 때문에 많이 싸우고들 나오세요. 근데 결로의 원인이 집 하자에 있어서 있느냐 아니면은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들은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많이 좀 싸우고들 나오시는데, 원룸을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환기는 필수예요. 무조건 창문을 열으셔가지고 환기를 항상 시켜놓고, 내가 집에 없을 때도 창문을 열어놓는 게 좋지만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가 꿀팁을 또 하나 나중에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이에요. 물 틀어보는 거. 낙성대역이나 서울대 있고요. 봉천역 쪽은 대부분 직수여가지고 수압이 낮거나 물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불안하시기 때문에 항상 수도는 틀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변기에 물도 내려보시면서 변기가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 하수구 냄새. 가끔 보면 원룸들의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분한테 하수구 트랩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하수구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수구 냄새 제거 트랩을 설치를 했더니 확실히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안 들어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도 10,000원 미만으로 사가지고 저렴하게 잘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여겨 보셨다가 한번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용, 그 다음에 싱크대용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하셔가지고 냄새나 그 다음에 이제 벌레 같은 거 유입이 안 되도록 내가 먼저 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수구 냄새 나가지고 그냥 못하겠어요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그 방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트랩을 써가지고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말할 부분은 개별 보일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예요. 요즘 신축들이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건물들은 보일러가 개별 보일러면서 방마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당연하게 하시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10년 전 건물이거나 오래됐는데 리모델링 했던 건물들은 배관들을 손댈 수 없기 때문에 한 층에 보일러가 한 대씩만 있는 거죠. 1층에 한 대, 2층에 한 대, 3층에 한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층마다 이제 호실마다 분배기를 설치한 다음에 보일러 비용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계량기에 되어 있는 수치대로 나눠가지고 본인 쓴 만큼 내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한 가지는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보일러 비용보다 더 많이 청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온수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수를 쓰는 데 있어서 쓰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참 지금 퇴근해가지고 샤워하고 있는데 아니면 출근해가지고 머리 감고 있는데 찬물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가서 확인하시면은 층마다 보일러가 이렇게 한 대만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동시간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수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현상입니다. 꼭 이 부분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음입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사시는데 어떤 분들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층에 누가 사느냐, 위층에 누가 사느냐, 그리고 옆방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조용하신 분이 들어오면은 뭐 소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시끄러운 분이 들어오시면은 매일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원룸이다 보니까 방과 방 사이여가지고 소음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벽 부분을 두드려 보면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가벽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묵직한 소리가 나고요. 가벽으로 설치했으면은 이게 통통통 소리가 가볍게 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솔직히 소음은 복불복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다음 시간은 제가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